형식적 규칙 요 엄격. 됐죠? 요 엄격. 그 다음 서사적 리듬감. 그 다음 공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구별 배행. 그 다음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으로 시상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번은 다라는 걸 우리가 내신에서 안 했다면 얘가 이제 현대시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를 됐죠? 예, 고민해야 되는 관리였을 거야. 근데 내신은 다 아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와 달리 나는 사설시조니까 이 사설시조가 서사적인 것들이 좀 길게 느껴지니까 서사적 리듬감이라는 것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 자신 있게 지우진 않지만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도 가에는 우선 없으니까 그죠? 제외를 하고 기로 쓴 시에서도 공감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이거 있는 걸로 보는구나 하고 지워질 건데 1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선은 잠깐 가는 나와 달리 형식적 규칙이 엄격하다라고 그랬는데 아이들 요것 때문에 헷갈린 거야. 선생님 근데요 가 자체만 보면 그죠? 형식적인 파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 자체만 보면 파격이지만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해갔나? 네,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규칙이 엄격하다고 볼 수는 있지. 그래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요 선택지는 맞다고 보는 게 옳을 거야. 만약에 가시를 또 다른 됐죠? 또 다른 X라는 시하고 비교했는데 X라는 시가 조선 전기에 막 진짜 종장도 3, 5, 4, 3으로 막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던 그런 시라면 당연히 이건 틀리겠지. 됐죠? 그래서 요런 비교를 나타낸 건데 4번이 내가 볼 때는 문제를 좀 맞췄어도 요 단어는 찾아왔어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많이 맞췄어.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맞췄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해온 친구가 없다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구별배행의 상대적인 개념 짝이 장별배행이고 그죠? 이때 장별배행이 장이라는 게 초장, 중장, 종장을 뜻하는 거고 그 초장, 중장, 종장을 이렇게 한 행씩 그죠? 한 행씩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행으로 배열한 걸 장별배행이라고 하고 됐죠? 그러면 구별배행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누는 거지 그지? 나보기가 역겨워 뭐 가시 아주 잠시거지 그 뭐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한 행에다가 두구를 배치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세 도막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구별배행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갈래 개념을 보면서 이 부분을 지금 새롭게 알게 됐구나라고 해서 이게 노트에 딱 정리가 돼야 돼. 됐죠?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4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은 오답 정리가 좀 더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위험 요소를 좀 더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됐죠? 꼼꼼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요거를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별배행하고 장별배행 찾을 생각 안 했어?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쓰면 어쨌든 공부라는 공부를 좀 명확하게 한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면 계속 점수가 이제 하나 두 개. 그지? 지금도 우수하지만 그지? 하나 두 개씩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 보자.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번 얘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자? 무조건 찾자. 됐지? 조금이라도 모르면 무조건 뭐 하자? 찾자. 그러면 요렇게 찾다 보면 뭐가 늘어간다?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됐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야. 자 볼게. 우리가 어떤 지문이 있어. 이렇게 됐죠? 일치 문제를 냈단 말이야. 쭉 냈는데 여기서 똥깽이는 됐죠? 똥깽이는 곡식을 까부리고 있었다. 됐나요? 까불리다. 이게 까부리고 있었다라고 썼단 말이지. 그럼 애들이 잠깐만 본문에는 까불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곡식을 갖고 뭔가 하는 장면은 있긴 한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여기에는 키질을 한다는 말이 써 있는 거야. 그죠? 곡식에 키질 한다.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곡식에 키질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못 들어봤으면 단어를 막 찾겠죠. 그지?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 얘기할 거야. 키질은 뭐냐면 곡식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축전 같은 거 걸러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럼 애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문제 출제는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까불이다가 뭐야? 아씨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에 또 위험 요소가 생기겠지.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잠깐만 키질? 한번 사전은 찾아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키질이라고 이렇게 찾으면 곡식 같은 경우를 키 이렇게 올려놓고 이해가 아니 바람에 날려서 곡식을 까부리는 행위 이렇게 나와. 이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신을 출제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 있잖아. 그죠? 키질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놓고 문제는 사전적인 뜻을 안에 있었던 그지? 그 구체적인 행위인 까부리다라는 단어를 내버리는 거죠. 됐죠? 요게 이제 출제를 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거든요. 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런 게 딱 나왔을 때 그죠? 요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지. 됐죠? 요거는 쉬운 말로 써주면 구별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개념 자체를 집어넣는 거야. 이해갔나? 그 다음 추론하기도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얘는 장별로, 얘는 구별로. 그럼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 시조 읽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요렇게 덩어리가 요렇게 형성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래서 읽을 때는 호흡을 요렇게 나눠주되 한 번 호흡을 읽고 다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요만큼이 또 하나의 반복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그지? 그 다음에 종장에 가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제를 주는 경향이 많다. 됐지? 그래서 이 호흡을 구별로 나누겠다 이 뜻이야. 됐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니까 3장 6군에 이해갔니? 3장 6구니까 요거를 한 장당 9가 2개씩 있다는 뜻인 거야. 그거를 9를 나눠준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걸 구별로 배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를 읽었을 때 그러네. 덩어리를 2개씩 덩어리를 2개씩 덩어리를 2개씩 이렇게 읽어서 의미들이 통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됐지? 그래서 장별 배행, 구별 배행을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스토리로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646번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꽤 많았다. 그지? 이런 문제들 우리가 풀면서 많이 배워가야 돼. 알겠지? 문제 양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지식의 확장을 넓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지.